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과 이번 결정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봅니다. 오늘 뉴스포인트는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무디스가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의 전망을 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뉴욕 증시장 마감 이후에 무디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낮추는, 그러니까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네.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미국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하던 무디스가 향후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한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등급 전망을 무디스가 강등하기로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요. 예.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세입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뚜렷한 계획이 나온 게 없다라는 게 무디스의 지적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막대한 수준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좀 약화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약 한 1조 7천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동기 대비 23% 급증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GDP의 6%를 넘는 수준입니다. 적자가요? 네. 그러니까 무디스는 또 미국 정치의 양극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채무 상환 능력의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행정부의 어떤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의회는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9월 30일을 앞두고 여야 간 벼랑끝 협상 끝에 가까스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는 17일이면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데드라인이 다가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등급 전망을 이번에 낮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다른 두 곳은 이미 미국에 대해서 그 무디스보다 낮은 등급을 매기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8월이었죠.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적으로 하향을 한 바 있는데요. 예. 당시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그리고 거버넌스 악화를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2011년에 미국 등급을 가장 높았던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 플러스로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등급 전망 강등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증시도 좀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코스피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는데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지만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은 이 미국 신용등급 전망 강등 소식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 신용등급 전망 강등 이슈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을 내리게 되죠. 안전자산이 채권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데 고금리 부담이 지금 큰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달러도 강세 압력을 받는 데다가 이번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커진 것이라서 주식시장에는 여러모로 좀 악재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17일 연방정부 셧다운 데드라인을 지금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번 무디스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이슈가 미국 정치권의 정쟁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무디스의 결정을 빌미로 해서 공화당에다가 예산 확대를 더욱더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악관이 나서서 공화당을 좀 바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무디스가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한 것은 공화당의 어떤 극단주의의 결과라면서 공화당이 국가의 신용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공화당은 이 정도의 이유로 예산을 더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이 두 양측 간의 어떤 평행선이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무디스의 결정이 이 환율 부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달러원 환율이 이번 이슈로 뭐 당장 단기간에 급등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 말씀드린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조금 상승 방향을 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오늘 달러원 환율은 한 8원 정도 오른 1,325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좀 자명하고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에 도달할 때마다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가 될 수 있는데 네. 특히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번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내년 대선까지 겹쳐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크게 줄이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채를 어떻게든 계속 좀 발행을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그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고금리 부담 때문에 악재가 되고 또 달러원 환율도 고금리 때문에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등급 전망 하향 관련 소식이었고, 네, 이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안개 속 HMM 인수전 유찰 가능성도 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죠. 이 HMM이 매물로 나왔는데 누가 주인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당장 이제 오는 23일이면 H&M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 네. 인수전이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전에 자금 동원력이 다소 미흡한 업체들이 좀 뛰어들었는데 예. 그나마 가장 유력했던 LX 인터내셔널이 발을 뺄 수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규제가 이제 풀릴 때쯤 해서 주식 시장에서 꽤 잘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에 빗대서 뭐 흠슬라라는 별명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H&M은 사실 2년 이전 회사 이름인 현대상선으로 더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에 하나였지만 지난 2016년에 그 해운업이 큰 침체에 빠지면서 워크아웃을 통해서 현대그룹에서 이제 분리가 됐고요. 이후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로 이루어진 채권단이 대주주가 됐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2021년에는 주가가 한 20배 넘게 그 급등하면서 흠슬라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2020년까지 코로나로 세계 대부분의 물류가 좀 크게 막혀 있던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물류가 열리자 보복 소비와 또 물류 대란이 겹쳐서 일어났는데 네. 그러면서 컨테이너선이 좀 부족해졌고 그것과 함께 H&M의 실적도 가파르게 급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항공기가 거의 운항되지 않고 항공으로 못하는 부분까지 배로 이제 운항을 해주면서 운임료가 굉장히 비쌌는데요. 네. 그런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항공 물류도 그렇고 모든 물류가 정상화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난 2021년과 같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좀 많이 회자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번 이 매각 논란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H&M의 최대 주주가 지금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은 당연히 해운회사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이 인수전에서 빠지기로 한 건 확정이 된 겁니까? 매각 본 입찰을 앞두고 진행된 예비 입찰에서 말씀드린 LX 인터내셔널을 포함한 네. 하림 그리고 동원그룹이 적격 인수 후보 숏리스트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재무상이 가장 나았던 LX 인터내셔널이 해운업 불황을 이유로 본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LX 측은 기존대로 H&M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본 입찰 전까지는 그 참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유지는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하림과 동원 이 나머지 두 기업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하림과 동원그룹은 계속해서 인수 의지를 피력하면서 그 자금 마련에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H&M의 매각가가 5조에서 한 7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런 기업의 인수 주체로 덩치나 자금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두 기업이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림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한 1조 6천억 원 정도고요. 동원의 현금성 자산은 5천억 원 정도로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림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와 손잡고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영구채를 발행하고 또 선박을 매각하면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동원산업의 자회사죠. 미국 참치캔 1위 업체인 그 스타키스트의 기업 공개를 전제로 네. 스타키스트의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인데 동원은 이 밖에도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금 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하림과 동원이 어떤 인수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유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LX 인터내셔널이 참여를 안 하게 될 경우 결국 유찰되지 않겠냐라는 게 업계의 좀 관측인데요. 예. 특히 이 하림이나 동원 같은 경우에는 본 입찰에서 적어낼 인수 예상 금액, 즉 H&M의 몸값이 채권단이 원하는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이 해양진흥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H&M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순차적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인수기업의 부담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자들이 매입해야 될 H&M의 주식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매각 당사자인 H&M의 노조에서도 이번 분입차를 유찰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노조는 이번 민영화 추진 과정 자체가 뭐 졸속 매각이라면서 유찰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수 예비업체로 선정된 이 기업 세 군데 모두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뭐 사모펀드 같은 그 막대한 외부 자금의 차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자본 회수에만 몰두하는 이런 투기 자본의 잔치판을 벌여줄 이유가 없다라고 노조는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선사의 매각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산업은행은 이번 달 최종 입찰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좀 끝낸 뒤에 올해 안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기존 계획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 강석훈 사는 회장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해서 여지를 좀 남기기도 했는데, 네. 업계에서는 H&M이 이번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보유한 초대형 선사라서 자칫 중견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새우가 고래를 삼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